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일 목요일 오후 4시 24분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 하락 마감하고 낙폭은 작지만요. 중화권 증시도 오늘 하락 마감 이렇게 했습니다. 어, 하락 마감했지만 여전히 이제 잘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일본 증시 박스권, 중화권 증시 아직도 박스권. 물론 박스권 상단에서 넘어갈랑 말랑 하고 있는 게 중화권 증시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는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결정적인 뭐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계 증시는 하락 중입니다. 이런 표현도 좀 틀린 것 같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하락 전환된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코스피, 미국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근데 뭐 예를 들면 잘 버티는 친구들, 유로존, 뭐 일본, 중국 이런 친구들은 또 위쪽으로 올라가려고도 하고 있고 혼조한 모습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긴축 우려가 나왔고 세계 증시가 이렇게 하락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bp 인상론, 또 그리고 뭐 최종 금리 6% 나와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세계 증시 하락 전환 할 만도 한데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고요. 지금 세계 증시가 비교적 잘 버티는 게 이게 진짜 세계 증시가 강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잘 버티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버티다가 더 크게 얻어맞을 건지 이런 건 아직까지도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켜보면서 각기 대응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 증시 박스권에서 버티고 있죠. 근데 얘를 아래쪽으로 후려칠 수 있어요? 없죠. 한국 증시는 아래쪽으로 꺾였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아래쪽으로 보면 됩니다. 위쪽으로 이걸 살 수 있나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미국 증시는요. 미국 증시도 하락 전환했죠. 하락 전환했으니까 아래쪽으로 봐주고 아래쪽으로 베팅하면 됩니다. 얘를 위쪽으로 베팅한다. 그것도 또 아니죠. 각기 대응해주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한국 따로, 뭐 일본 따로, 중국 따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세계 증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미국 증시가 꺾여 내려오고 있다. 약하지만 계속 꺾여 내려오고 있다. 이 하락세가 지금은 약한데 얘가 이제 계속 시간을 끌고 하락세가 빨리 진정되지 못하면 이거 이제 급락으로 연속되면서 세계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런 점들이 좀 세계 증시의 어떤 불안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세계 증시는 긴축 우려로 빠질만도 한데 잘 버티고 있다. 50bp 인상론, 뭐 6% 기준금리 설, 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대응하자. 뭐 미국이 빠졌으니까 한국이 반드시 빠진다. 그것도 아닐 수 있고, 뭐 유럽이 강하니까 한국이 강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닐 수 있고, 그냥 따로따로. 미국은 약하다. 그걸로 끝. 뭐 독일은 잘 버티고 있다. 그걸로 끝. 한국 코스피는 약하다. 그걸로 끝. 코스닥은 잘 버티고 있다. 이걸로 끝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전반적인 이야기는 쭉 드려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밖에 나와 있으니까 뭐 해외 증시 복잡하게 볼 게 아니고 한국 증시 간단하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하고 오늘 저녁에 있을 일들 그런 것들 좀 보고 마칠게요. 참고로 오늘 저녁에 이제 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이벤트가 있긴 있습니다. CPI들이 쭉 발표가 되는데요. 이것들 좀 잘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CPI들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예상치들을 여기 있는 이런 예상치들을 좀 상회하고 있는 게 요즘 흐름이긴 합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 미국에서 물가지표 높게 나왔죠. 언제? 뭐 PC 프라이스 인덱스 이런 거 예상치도 높게 나오면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어제 독일 어 독일 CPI 확인했는데 예상치보다 높았죠. 오늘 밤 이제 이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지금 흐름에 비춰 보면은 다소 예상치보다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이거 반응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반응이 이런 건 유로존의 인플레가 심각하다라는 거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 금리는 올라가는데 달러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이미 뭐 미국 금리, 특히 2년물 금리 이런 게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긴축 우려로 지금은 뭐 달러가 떨어지는 게 호재라고 보이는 것보다는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가 더 큰 악재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지표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가 예상치보다 높으면 금리 올라가고 달러 약세 나오지만 주식시장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가 이제 다행히 이제
다행히 예상치보다 낮고 뭐 아니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이래서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달러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반면에 뭐 증시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요게 오늘 밤에 있는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죠? 미국의 고용지표 이거 발표가 되는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거고 해서 솔직히 뭐 그렇게 중요성이 높진 않은데 그래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이 고용지표가 너무 강해서 문제죠. 고용지표가 너무 강하면 긴축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증시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지표가 고용시장 좋다고 하는 게 증시의 호재가 아니죠, 그죠? 예. 지금은 긴축 우려 때문에 다시 굿 이즈 배드입니다. 굿 이즈 배드예요. 예. 지금 좋은 지표가 안 좋게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네, 한국 증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 상승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죠. 긴축 우려에 따른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어제 3월 1일 날에 이제 3월 1일 날에 한국 증시 휴장이었을 때 아시아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그때 이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금리가 이 비교적 변동성을 죽이고 박스권 내에 머물러 있으면서 미국 증시는 거의 약하게 하락 마감했는데, 그걸 보고 중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크게 올랐더라고요. 환율은 크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어제 분위기가 일단 굉장히 아시아 증시는 일단 좋았고, 오늘 한국은 이제 그거를 한 번에 다 반영을 한 겁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분위기가 좋았던 거 오전 중에 반영하고, 장 막판에 돼서는 어젯밤 긴축 우려 이거 반영하고,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틀치를 오늘 하루 만에 다 반영을 했는데, 결국 그래서 둘 다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이래저래 다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래쪽으로 잘 가긴 잘 가는데 어딘가에서 지금 일단 하락이 멈춰 있긴 해요. 하락이 멈춰 있지만 의미 있는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다소 좀 부담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중요한 저항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래쪽으로 계속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위쪽으로 베팅하기는 근거가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하락 추세 중인데 하락이 멈춰 있다. 방향성 전환될 수도 있다. 위든 아래든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지금 특별히 할 말은 없고, 하여튼 하락 추세 지속 중이긴 한 겁니다. 코스닥은 오늘 좀 빠졌는데요. 코스닥 150 지수인데요. 오늘 여기 전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했어요. 전고점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여기 어딘가에 저항이 무겁다라는 거 인식하고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이거 전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보실 분들 아래쪽으로 충분히 볼 만한 근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싸움이 중요해진 거죠. 대략적으로 여기 지금 선 그은 데가 1100 정도 되는데요.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아래로 하락 전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어떤 쌍고점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요즘에 엄청 강했는데, 코스닥 이번에 엄청 강했는데 어느 정도 좀 이 강했던 코스닥이 제동에 걸리게 되는 계기가 아닌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오늘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자리 1130이라고 말씀도 또 드리긴 했는데, 뭐 1130 붕괴는 지금 여기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오늘 중요한 건 쌍고점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1110, 1100 이런 자리 붕괴되면은 추세 전환이다라는 거.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는 있다라는 거. 위쪽 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1100 붕괴되면은 이거 추세 전환이라서 위쪽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1100 붕괴되면은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인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은 오늘 뭐 보시다시피 지난 3월 1일 날에 있었던 일과 오늘까지 한 번에 이렇게 다 반영을 했는데요. 3일절 날에 원달러 환율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개파락으로 반영이 되고 오늘 다시 올라왔는데,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상승 중 눌림, 훌륭한 눌림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위쪽으로 이렇게 잘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중요한 지지선 다시 한번 뭐 잘 지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날이 언제냐면은 2월 27일 이날에 오버슈팅 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잘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일단 계속해서 잘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계셔라.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미국 증시 아래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왜냐? 하락 추세니까요. 하락 추세라 아래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건 나스닥인데요. 어제 어딘가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레벨 다운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11,780인가 그 자리까지 목표치 열려있다 말씀드렸고, 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 빠져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런 데에 너무 큰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오늘 유로존 물가지표 좀 잘 보시고, 일단 미국 증시는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인데 하락할지 안 할지는 오늘 밤에 지켜보면 되겠죠. S&P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아래쪽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기 하락 추세 진행 중이고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죠. 지지선 3거래일 동안 지켰던 지지선 붕괴됐으니까 아래쪽으로 가는 거 자연스럽고, 한 3,900까지 일단 하락의 목표치는 열려 있습니다.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 함부로 매수 잡으면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영상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로 올라가는 친구는 위로 올라간다고 봐주시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친구들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봐주시면은 그게 맞습니다. 미국이 떨어지니까 독일도 떨어져야 되고 일본도 떨어져야 되고, 물론 이제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러란 법은 없죠. 미국은 미국이고 일본은 일본이고 독일은 독일이고 중국은 중국이니까 제각기 알아서 제 갈 길을 가는 때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각자의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각자의 지지와 저항이 지금은 조금 더 전 세계적인 흐름 이런 것보다 각자의 지지와 저항이 조금 더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S&P 3,900 정도 자리까지 하락할 수 있다. 목표치 열려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고, 하여튼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 105가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죠. 이거 저항 돌파 안착하는 거 여부 잘 보셔야 되고요. 오늘 밤에도 금리가 똑같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늘 밤 분위기는 일단 이런 것만 봐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보시면 이건 이제 국채 가격이죠. 그죠? 국채 가격입니다. 국채 차트가 보시다시피 이 가격이 무너졌죠. 지금 이 가격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변동성 확대되면 금리가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젯밤까지는 2년물 금리만 크게 올랐다면은 오늘 밤부터는 10년물 국채 금리도 크게 움직일 수가 있는 자리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 보시면 중요한 지지선을 어젯밤에 깬 거 아닙니까? 어젯밤에 거의 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는 어떻게 돼요? 변동성 터질 수 있죠. 10년물 금리가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시장의 반응은 더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2년물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거에도 시장이 반응해 줄 수 있지만 2년물 금리에 반응하는 것보다 10년물 금리 이런 거가 주식시장에는 조금 더 영향을 좀 더 미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이 10년물 금리가 어딘가를 이제 더 뚫고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은, 그죠? 오늘 밤 미국 증시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아니, 똑같습니다. 요즘에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금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 떨어지고, 금리가 가만히 있으면 증시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주의하셔야 될 거, 이 금리가 변동성이 슬슬 확대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전형적인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죠. 그죠? 채권 가격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가 떨어지는 전형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으로선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유로존 CPI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PI 발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 본장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리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서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